안녕하세요. 훈민정음 연구소장 대구대학교 삼성현 연구소 연구교수 반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문학자 세종과 훈민정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글의 우수함을 자랑하지만 막상 외국인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아마도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과학적인 글자고 배우기 쉽고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어서 우수한 글자라는 정도의 대답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시원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한글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글자만은 아니며 글자의 모양으로 보면 변별력이 좋은 글자만도 아닙니다. 또 띄어쓰기나 글자의 공간 처리가 미흡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글자꼴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 처리를 위한 한글 도장의 꼬불꼬불한 글씨체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요. 또 배우기가 쉽다고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러시아 극동대학의 예를 들면 한국어학과 중간 탈락자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말이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적지 못하는 발음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의 한글로는 영어의 f, v, r, z, th, th 이런 발음과 또 일본어의 콧소리, nga, ngat고, ngat고 이런 발음과 중국어의 권설음, 즉 zhi, chi, shi, ol 이런 발음과 또 아랍어의 깊고 짧은 발음, 이런 소리요. 아랍어에는 깊고 짧은 발음이 많습니다. 쑥, 쑥 하는 이런 발음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즉 과학적인 글자라는 것만으로는 넘어야 할 세계의 벽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은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에칼트 박사는 그 나라의 문자로 그 민족의 문화를 측정하기로 한다면 한국 민족이야말로 단연코 세계 최고의 문화민족이다 라고 했고, 영국의 언어학자 A.M. 벨은 지구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는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던 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446년 한국의 언어개벽의 저자이자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게리 레드야드 교수는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이다. 한국 국민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문자의 사치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다 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또 영국의 제프리 샘슨 교수는 1985년 자신의 저서 문자체계라는 글에서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도 훌륭한 음성문자로서 한국 민족뿐 아니라 전체 인류의 업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올바른 필기라는 글에서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는 한글이다. 한글은 인간이 쓰는 말의 반사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 복은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언어학자 제임스 맥콜리 교수는 한글은 지구상의 문자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창조물이다. 한국인들이 1440년대에 이룬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언어학 수준에서 보아도 그들이 창조한 문자체계는 참으로 탁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글날이 되면 항상 휴강을 하고 학생들과 세종을 기리는 파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이 과연 어떠한 이론을 창제의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이러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글이 우리의 동양 천문도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창제한 자연에서 찾아낸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어자연, 즉 자연의 구성 요소인 천지인 삼재원리와 음양과 오행성의 원리에 따라 창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이미 15세기에 우리의 차원 높은 천문이론을 바탕으로 창제한 문자인데도 그 바탕이 된 천문 이론을 창제 기원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19세기 후반에 정립된 서양 언어학의 잣대로 분석하다 보니 창제의 근본 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는 바로 동양 천문도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중성과 초성의 배열 순서도 하도 천문도와 낙서 천문도라고 하는 동양 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었기 때문이고, 훈민정음이 28자로 만들어진 이유도 28수 동양 천문도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죠. 세종이 훈민정음을 성어자연, 이룰 성자 자연, 자연에서 이루었다. 즉 천문이라는 자연 법칙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과학적인 문자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무슨 잣대를 들이대어 과학적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의 컴퓨터 시대를 예감하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 그대로 만들다 보니 저절로 컴퓨터에 들어맞게 된 것이죠. 세종은 명나라의 하늘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하늘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천문 관측에 몰두했다는 기록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은 세종직위 3년 1421년에 벌써 천문비기라는 책을 가까이 두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또 세종 15년인 1433년에는 정초, 박연, 김빈 등이 새로 만든 혼천이를 바쳤습니다. 세자인 문종이 간이대에 나가서 정초, 이천, 정인지, 김빈 등과 함께 간이와 혼천이 제도를 강문했습니다. 또 김빈과 내시, 최수백의 명에서 간이대에서 숙직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관찰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세종은 세종 13년인 1431년부터 새로운 역법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순지의 제가역상집과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세종 15년인 1433년에 세종이 직접 한양의 북극 고도를 표준으로 28수의 거리와 도수, 그리고 12공에 드나드는 별의 도수를 일일이 척후해서 김담, 이순지에게 명해서 그것을 석판에 새기게 했습니다. 같은 해 정초, 김빈, 정인지, 이천 등이 혼천이를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도 일성정시의라는 세종 때 만든 천문기구입니다. 세종 24년인 1442년에는 칠정산 내외편을 완성한 뜻깊은 해입니다.
세종 13년인 1431년부터 세종 24년인 1442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완성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보다 101년이나 빠른 일입니다. 칠정이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그리고 해와 달의 운행입니다. 이 칠정산에 의하면 1년의 길이를 365일 5시간 48분 45초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1초가 틀릴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문의 자주 독립을 쟁취한 혁명이었습니다. 이후부터 명나라 대통령을 중국역이라 하고 우리 역을 본국역으로 부르도록 구분했습니다. 비로소 명나라의 하늘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하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천문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관상감의 관원을 34명에서 80여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시 명나라 천문기관인 험전감의 인원이 10여 명 정도였던 점을 보면 세종이 얼마나 천문에 심혈을 쏟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나라와 아랍의 천문학이 쇠퇴하던 시기에 칠정산 내외편의 완성은 우리를 세계 최고의 천문학 국가로 올려놨던 것입니다. 세종실록 1437년인 세종 19년에 미수자리, 즉 지금의 전갈자리에서 관측된 새로운 별에 대한 기록도 2017년에 국제학술지 네이처지가 나서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 천문학자 양홍진 박사가 2005년에 이미 국내에서 발표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종의 수많은 지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조선의 하늘을 찾은 칠정산의 완성과 동양 천문도를 바탕으로 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조선의 하늘을 가진 그 연장선상에서 세종 28년인 1446년에 천문도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창제한 문자를 공표했으니 바로 조선의 하늘을 이고 사는 조선 백성들에게 가르칠 조선의 문자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아니라 백성에게 가르칠 표준어라는 뜻입니다. 본인은 세종이 28수 동양 천문도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창제한 훈민정음 28자를 세종 25년에 발표하지 않고 3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세종 28년에 공표해서 그 수리를 모두 28로 맞춘 것도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세종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고 봅니다. 28수 동양천문도와 훈민정음 28자와 세종 28년 모두 자연의 수리인 28에 맞춰져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중성이 그 중성과 초성이 배열 순서가 지금과 다르게 해놓은 것도 바로 동양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창제했기 때문입니다. 1882년 성경을 처음 번역하고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를 시도했다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선교사와 공동 번역자인 서상윤과 백홍준, 그리고 헐버트가 한글을 부활시킨 인물들이라면 세종은 배달국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천문학을 부활시킨 인물입니다. 그 천문 이론을 접목시켜서 훈민정음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글은 엄밀히 말하면 반쪽 훈민정음입니다.
자기네 말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는 문자를 어느 나라가 채택하겠습니까? 현재의 한글에 훈민정음의 초성합용병서법을 원용해서 기능성 한글을 보급한다면 자기의 글자가 없는 무문자 국가들이 우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국어 표준 표기법을 다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 인류의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어서 사람마다 쉽게 배워 편히 쓰게 한 세종의 홍익 정신을 살리는 길이며 앞으로 실현될 한글 한류에 대비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